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지금 이렇게 로제트 게이지가 있고 세 방향으로 나와 있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이때 감마 맥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마 맥스를 구하려면 감마 맥스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 제곱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입실론 x랑 입실론 y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입실론 x죠. 입실론 a가 입실론 x예요. 그리고 얘가 입실론 y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감마 x, y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마 y, x, y를 어떻게 구하느냐? 감마 x, y는 또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감마 x, y는 이 입실론 45에서 입실론 x랑 입실론 y를 빼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입실론 45가 주어졌습니다. 어디 주어졌냐면은 얘가 입실론 45도죠. 이게 또 135도라고 써져 있다고 해가지고 입실론 135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봐요. 이렇게. 어차피 그쪽 방향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35도로 있으나 여기서부터 45도로 측정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얘가 입실론 45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감마 xy를 계산을 해보죠. 입실론 45도가 얘가 입실론 c잖아. 그러니까 235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입실론 x가 입실론 a니까 25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입실론 y는 130. 계산을 하면은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감마 맥스는 2에다가 2분의 입실론 x가 얼마였지? 250. 입실론 y가 130. 요거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9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A점에 처짐각이 이렇게 주어졌고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강성 곱하기 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멘트도 힘이기 때문에 얘도 강성 곱하기 변이를 써야 되는데 변이가 여기서는 세타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A를 구해야 돼. 근데 강성이 얼마냐? 강성이 이 A점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지금 고정단이죠. 그러면은 이 강성은 L분의 4EI를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타가 주어졌지. 세타 A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걸 풀면은 답입니다. 여기다가 4m 넣고 4 EI가 어디 있어? 저기 있죠. 4만 뉴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타 A가 0.025 라디안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1뉴튼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휨에 의한 변형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기 뒤에 전단 변형에 의한 에너지는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7급 수업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지금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형 에너지 물어봤기 때문에 변형 에너지는 2분의 P 델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P가 있고 이 P가 이쪽으로 누르면 집중하중이 누르면 델타는 3EI분의 PL 이렇게 발생을 하죠. 여기다가 3EI분의 PL 3승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면은 답입니다. 그러면은 6EI분의 P제곱 L 3승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내부 힌지가 있는 보에서 C점의 수직 반력은 이 문제 나왔을 때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중에서 영양선으로 풀려고 막 시도를 했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양선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영양선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구조가 지금 정확히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여기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W죠. W. 여기 2분의 L이야. 그럼 절반씩 들어가겠죠? 얘가 여기가 4분의 WL이겠지. 이렇게 4분의 WL. 그럼 이 4분의 WL이 여기서 지금 4분의 WL이 발생을 했으니까 얘죠.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4분의 WL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떼어서 봅시다. 이렇게
이 구조를 띄어서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여기 등분파 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4분의 WL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4분의 WL이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시점의 수직발력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조마저도 대칭이기 때문에 딱 절반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RC를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요거랑 요것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일단 반이 들어와. 4분의 WL. 그리고 이 등분파 중에 절반이 들어오면 되죠. 2분의 1 전체가 얼마냐면은 W 곱하기 여기가 2L이네. 다 더하면 2L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1 4분의 5WL. 쉽네요.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분포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A점의 처짐과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일단 이 P가 발생시키는 거 봅시다. 집중하중이 여기 세타 발생시키는 세타를 보면 이 세타 A를 보면은 일단 집중하중에 의한 것은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16 2i분의 PL 제곱이죠. 이거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등분포하중이 발생시키는 것은 24 2i분의 WL 3승이잖아요. 설명할 게 없는 문제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W가 L분의 P, 여기 L 3승.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4 2i분의 PL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24분의 1이랑 16분의 1을 더하면 됩니다. 1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더하면은 48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 그림과 같은 보에서 부정정 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의 부정정 차수라는 것은 기본 구조를 떠올려서 거기에 이제 반력이 추가되면 더하고, 그리고 내부 인지가 추가되면은 빼라 그랬죠. 내부 인지가 추가되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 구조라는 것은 캔틀레버나 단순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가부터 보면은 가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롤러 한 개, 두 개가 추가됐으니까 얘는 2차 부정정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쪽 캔틀레버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고정단이 추가가 됐으니까 플러스 3이죠. 여기 고정단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또 내부인지가 아니고 힌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플러스 2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내부인지가 하나가 빠집니다.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차가 되죠. 여기가 4차. 그리고 다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단순보로 봅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롤러 두 개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2. 내부인지가 하나가 빠지니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7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력 응력 요소에서 최대 전단 응력과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거는 뭐 단순 공식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다양한 축이 주어졌는데 이 축은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축을 설정을 하면 돼요. 어디로 설정을 할 거냐면은 이쪽으로 설정을 하죠. 이쪽을 X라고 놓죠. 이쪽을 X축으로 놓고 여기에 직각을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X가 60MPa이 되겠죠. 60MPa이 될 거고, 시그마 Y는 없죠. 이쪽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타우 XY는 이 오른쪽 단면을 봐서 이 오른쪽 단면이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고 40이니까 마이너스 40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타우 맥스 공식은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얘가 50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시그마 맥스는 시그마 1을 의미로 하는 거겠지. 시그마 1은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우 맥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갖다가 그대로 넣고 여기다가 60, 0이니까 요것만 갖다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앞부분이 2분의 30 플러스 0 더하기 50이죠. 2분의 60이죠. 여기가 30이 아니고 50. 그럼 30 더하기 50이니까 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80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지금 A점의 휨 모멘트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구조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캔틸레버에 추가적으로 부분이 붙은 부분은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띄어서 볼게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4m, 2m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2kNm/m고 이 부분은 4에서 2가 빠졌으니까 여기도 2겠죠. 이걸 여기다 쓸 걸 그랬어. 이렇게 됐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얘를 구해봅시다. 이 RD를 구하기 위해서 이 C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MC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RD 곱하기 4m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부터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합력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죠. 그리고 폭은 6이죠. 길이가. 그리고 얘의 작용점은 3분의 1 지점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의 3분의 1이니까 그냥 쓸게요. 6의 3분의 1 이렇게. 2m지만. 그리고 이 사각형도 한번 봅시다. 사각형은 2 곱하기 6이고 얘는 절반의 위치를 하니까 3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RD가 12kN이 나옵니다. 얘를 풀게 되면 12kN. 그래서 얘가 12kN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여기 RC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RC를. 그러면 이제 Y축 인평화 방정식을 쓰면 되지. 이렇게. RC 플러스 RD는 12죠. 12. 그 다음에 삼각형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되네. 지워버려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면적이 2 곱하기 6이고, 그리고 사각형은 2 곱하기 6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RC 더하기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얘랑 날라가서 RC가 6이네. 얘가 6이야. 그럼 RC가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왼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럼 여기가 2m, 여기가 2m인데 이쪽에 10kN이 작용을 하고, 얘가 RC가 위로 작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이 RC가 여기서 6이 위로 작용을 하지만 왼쪽은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6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MA를 구하라고 했어요. MA. 그럼 다시 이쪽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잡아야지. 이렇게. 그럼 MA 더하기 7 곱하기 2 플러스 6 곱하기 4는 0. 그럼 20 더하기 24네. 그 44.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지금 자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얘가 550kN이네요. 그리고 여기 힘이 250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단 이 도르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도르래의 역할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만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봅시다.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은 얘가 이쪽이 250kN이 방향만 바꿔주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근데 얘가 삼각형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460이고 여기가 400이니까 높이가 60이겠죠. 그리고 수평거리는 80이라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쓰면 얘가 3대 4대 5죠. 이렇게. 그러면 수평 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250 곱하기 5분의 4니까 얘가 200. 그리고 수직은 250 곱하기 5분의 3. 그럼 얘가 150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평이 200, 수직이 150이니까 얘를 따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위로 150, 이쪽으로 200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W가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소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마찰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찰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수직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직력에다가 마찰 계수. 근데 지방직에서도 말했듯이 이 수직력은 이 W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W가 밑으로 내리고 150이 위로 들어 올리니까 W에서 15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400이 되는 거예요. 400 곱하기 마찰 계수를 곱해줘야 돼요. 마찰 계수는 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력인데,
근데 얘가 지금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마찰력이 이 외력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400 곱하기 마찰 계수가 20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뮤는 400분의 2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트러스 구조물에서 부재 AB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천천히 한번 구하기 위해서 AB를 구하려면 RA를 구해야 되겠지, 여기를.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RA 곱하기 10m가 나올 거고, 그쵸? 그리고 또 외력이 30이 이렇게 작용하죠. 반대로 작용하지. 그러니까 30 곱하기 30kN 곱하기 10m가 나오겠죠. 부호는 좀 생략하고, 그리고 20은 또 RA 방향과 같으니까 플러스 20 곱하기 5m죠. 5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RA는 우리가 20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20kN이다. 그럼 사실 다 풀었어. 여기까지 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전법으로 풉니다. 부재력 구하는 방법은 절전법이 가장 빨라요. 쉬워, 학생들이. 빠른 것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게. D점부터. 30이 D점을 밑으로 내리죠. 그럼 이 D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30으로 내리니까 얘는 위로 들어 올려줘야 돼. 30을 이렇게. 근데 이 트러스라는 것은 항상 짝이 맞아야 되죠. 트러스의 부재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든지 이쪽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위로 작용을 하니까 얘는 밑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30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20kN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쪽에 발력이 20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C점은 수평 발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수직 발력만 있죠. 그래서 이 A점이 힌지가 발력이 20kN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놓치면은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A점에서 해석을 할 건데 A점에서 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얘를. 근데 얘는 지금 얘가 30으로 밑으로 내리죠. 얘는 20으로 위로 올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30, 위로 20이니까 위로 올려줘야지. 위로 10을 올려줘야 돼. 10을. 근데 이 삼각형이 요걸 보세요. A2를 봐봐. A2. 여기가 5m, 5m죠.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불력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A점에서 왼쪽으로 20이죠. 오른쪽으로 10이지.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10으로 당겨줘야 되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내민보에서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까지의 수평거리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휨 모멘트를 구하려면 일단 발력을 구해야 되겠죠. 이 RC를 먼저 구해봅시다. RC를 구하기 위해서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RC 곱하기 2L이 나올 거고, 그쵸? 그리고 얘가 외력이 반대로 돌아가죠. 마이너스 W 곱하기 L이 있는데 얘가 가운데 작용을 하니까 2분의 L 지점에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 외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W 곱하기 L이 작용을 하는데 얘는 모멘트 팔이 L 더하기 L 더하기 2분의 L이죠. 그러니까 2L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씁시다. L은 0.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우리가 RC가 2분의 3W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2분의 3WL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럼 RA는 얼마냐? Y축 인평형 방정식을 쓰면 되죠. 근데 뭐 이건 간단하니까 쓰지 맙시다. 밑으로 WL, 밑으로 WL인데 위로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1 WL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R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전단력 선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전단력 선도를 그릴 거예요. 맨 처음에 2분의 WL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2분의 1 WL. 그 다음에 W의 기울기를 갖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L까지 내려가겠지.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났죠. 왜 끝났냐면은 여기 면적이랑 같아져요. 우리가 전단력도의 면적이라는 것은 모멘트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모멘트가 플러스고 여기 모멘트가 마이너스인데 둘이 상쇄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딱 이 지점이 되면 여기서 모멘트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거리가 얼마냐? L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20번입니다. 등분파 하중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고 처짐 공식을 사용을 해서 C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상수 물어보는 것은. 근데 뒤에 뭐 처짐각 공식, 처짐량 공식 줬는데 이건 사실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줘도 이거는 학생들이 다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이 W를 이 B점으로 옮겨야 돼요. 이 W 하중이 B점에 작용시키는 하중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W가 지금 여기 작용하는 게 W 곱하기 3분의 L만큼 작용을 하죠. 3분의 WL만큼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 B 구간만 이렇게 띄어서 볼게요. A, B 구간만. 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계산량이 좀 있어. 그럼 이 3분의 WL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B점으로. 여기가 지금 B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WL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 B점에 대해서 이 하중이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얼만큼 발생을 시키냐면은 3분의 WL 곱하기 3분의 L의 절반만큼 발생을 시키겠지. 모멘트 8이니까. 얘가 6분의 L만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18분의 WL 제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 하중이, 이 두 개의 하중이 C점에 발생시키는 변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델타 B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델타 B. 델타 B는 일단 집중하중이 발생시키는 것은 3EI분의 PL 3승이죠. 그러니까 3EI분의 PL 3승이니까 3분의 WL의 L의 3승인데 조심할 것은 여기는 길이가 3분의 2L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L이 들어가야 돼. 3분의 2L의 3승. 3분의 3EI분의 PL 3승이니까. 그리고 모멘트 공식은 2EI분의 ML 제곱이죠. 그래서 2EI분의 M이 18분의 WL 제곱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2L분의 ML 제곱이니까 3분의 2L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243 이렇게 나와. 243분의 11 이렇게 나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 B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타 B는 얘는 2I분의 PL 제곱이죠. 집중하중이 발생시키는 것은. 그래서 3분의 WL이 있고 3분의 2L의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세타는 공식이 2I분의 ML이죠. 2I분의 이거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뒤에 뭐 2I분의 WL 4승을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델타 C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휘어요. 다시 이렇게 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델타 B예요. 여기 델타 B야. 이렇게. 근데 이 델타 B가 뒷부분은 일단 얘는 없다고 생각해 볼게. 다 옮겨와서 얘는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뒷부분은 직선이란 말이야. 여기 직선. 이렇게. 그럼 델타 C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전체가 델타 C죠. 그럼 델타 C는 일단 델타 B를 더해야 되겠지. 얘가 델타 C니까. 델타 C는 델타 B를 일단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세타 B죠. 세타 B. 얘가 우리가 구한 거 아니야. 그럼 세타 B에다가 3분의 L을 곱하면은 이 길이가 나옵니다. 이 길이가 세타 B 곱하기 3분의 L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직선이 아니죠. 왜 직선이 아니냐면은 사실 얘가 있어요. W가. 옮겨왔지만 뒤에 있는 거야. 뒷부분에 휘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W가 이 부분을 휘게 만들죠. 그럼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3분의 L 이렇게 W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발생시키는 변이는 또 8EI분의 W의 4승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8EI분의 W의 L의 4승이니까 3분의 L의 4승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조금 다른 문제들을 좀 더 학습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이걸 바로 풀 수는 없어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얘가 1944분의 163이 나오는데
이거를 2분 안에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 통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